안녕하세요. 명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태교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고전 문학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너세니얼 호손이 짓고 고종화 선생이 옮긴 바다출판사의 큰바위 얼굴 낭독해드립니다. 너세니얼 호손은 180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작가지요. 주홍글자, 블라이드 데이 로맨스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럼 큰바위 얼굴 낭독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어머니와 아들이 오두막 문간에 앉아 큰바위 얼굴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바위 얼굴은 몇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고개만 들면 햇빛에 반짝이는 이목구비가 똑똑히 보였다. 큰바위 얼굴이란 무엇인가? 높고 낮은 산들의 품 안에 수천 명의 주민이 살 만큼 널찍한 골짜기가 하나 있었다. 골짜기에는 주민이 많았고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살았다. 공통점이라면 그들 모두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큰바위 얼굴과 친숙했다는 점이다. 큰바위 얼굴은 자연이 웅장한 장난을 쳐서 산 한쪽면 절벽에 독특하게 배치한 커다란 바위들로 조금 떨어져서 보면 사람 얼굴과 비슷해 보였다. 마치 우람한 거인이나 티탄이 절벽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는 것 같았다. 넓고 둥근이 많은 높이가 30m는 되었고 콧마루는 길었으며 또 그 거대한 입술이 무슨 말이라도 했다가는 골짜기 끝에서 끝까지 천둥을 울릴 듯 했다. 물론 가까이 다가가면 거대한 얼굴은 사라지고 그저 육중한 바위덩이들이 멋대로 포개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다시 뒤로 물러나면 놀라운 얼굴이 나타난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모습은 애초에 웅장함을 간직한 채로 사람 얼굴에 가까워지다가 주변 구름과 산 안개에 감싸여 흐릿해지면 큰바위 얼굴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이 큰바위 얼굴을 눈앞에서 보며 자라는 것은 행운이었다. 그 이목구비는 고귀했고 그 표정은 큰 사랑으로 온 인류를 보듬고도 남음이 있다는 듯 장엄하면서도 다정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교육이 되었다.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 골짜기가 그토록 비옥한 이유도 미소 띤 얼굴로 그것을 굽어보고 구름을 환하게 하고 햇살 속에 다정함을 불어넣는 그 온화한 얼굴 덕이 컸다. 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오두막 문간에 앉아 큰바위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다.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어머니! 아이가 그 거대한 얼굴이 보내는 미소를 받으며 말했다. 저 얼굴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다정하게 생겼으니 목소리도 아주 좋을 거예요. 저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깊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옛날부터 전해지는 예언이 실현되면 어머니가 말했다. 언젠가 저렇게 생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무슨 예언이요, 어머니? 어니스트가 열띤 목소리로 물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니스트보다도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예언의 요지는 앞으로 언젠가 그 골짜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당대의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인물이 되는데 어른이 되면 그 얼굴이 큰바위 얼굴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었다. 많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 예언을 믿으며 그것이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어머니, 어머니! 어니스트가 머리 위로 손뼉을 치면서 소리쳤다. 죽기 전에 그 사람을 꼭 보고 싶어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순수한 희망을 꺾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만 말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어니스트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큰바의 얼굴을 볼 때마다 늘 그 이야기를 생각했다. 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통나무 오두막에서 계속 자라났고 어머니에게 도리를 다했으며 그 작은 손뿐 아니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한층 더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행복하지만 자주 사색에 빠지는 유년을 지나 온화하고 조용하고 겸손한 소년으로 성장했고 들일로 그을린 얼굴은 명문학교에 다니는 소년들보다도 더 지성적으로 빛났다. 하루 일이 끝나면 소년은 몇 시간이고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거대한 얼굴이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이 바치는 존경 어린 눈길에 다정한 격려의 미소를 보낸다고 느꼈다. 이 무렵에 온 골짜기에 소문이 돌았다. 옛날부터 예언된 큰바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오래전에 그 골짜기를 떠나 먼 항구 도시에 정착했던 젊은이가 돈을 모아서 상인으로 성공한 것 같았다. 그의 이름은 이게 진짜 이름인지 그의 태도와 성공으로 인한 별명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황금잡이라는 뜻의 게더 골드였다. 영민하고 활동적인 데다 이른바 행운을 포착하는 불가사의한 능력 덕에 그는 선단 하나를 소유한 거상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그의 막대한 부를 더욱 높이 쌓아줄 목적 하나로 손에 손을 잡은 것 같았다. 북극권의 어둠과 그림자에 잠긴 추운 북쪽 나라에서는 모피를 국물로 바쳤고 더운 아프리카에서는 강물에서 거른 사금과 숲에서 모은 코끼리 상아를 보냈다. 동방의 나라들에서는 화려한 숄과 향로, 차, 눈부신 다이아몬드, 순수한 빛의 굵은 진주 알들을 가져왔다. 어떤 물건이건 그의 손에 들어가면 황금이 되었다. 전설 속의 미다스 왕처럼 그가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금세 노랗게 반짝이는 순금이 되거나 혹은 그에게 더 잘 맞는 금화 더미로 변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세는 데만도 100년이 걸릴 정도가 되자 게더 골드씨는 고향을 떠올리고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 인생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그는 솜씨 좋은 건축가를 보내 부유함에 걸맞은 궁전 같은 집을 짓도록 했다. 골짜기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린 예언 속 인물이 게더 골드씨이며 그 얼굴은 큰바의 얼굴과 완전히 판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게더 골드씨의 아버지가 살았던 찌그러진 농가 자리에 화려한 건물이 솟아오르자 사람들은 마법에 홀린 듯 그것을 사실로 믿을 준비가 되었다. 외벽을 감싼 대리석은 눈이 부실 만큼 하이해서 햇빛이 비치면 게더 골드씨가 마법의 손을 얻기 전인 어린 시절에 눈으로 지은 집처럼 녹아내릴 듯했다. 화려하게 장식한 현관은 높다란 기둥들이 떠받치고 바다 건너에서 온 얼룩덜룩한 나무로 만든 커다란 문에는 은 장식들이 박혔다. 웅장한 방마다 창문은 바닥에서 천장 높이까지 커다란 통유리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 어찌나 깨끗한지 공기보다 투명하다고 했다. 저택은 오래지 않아 완공되었다. 다음에는 실내 장식업자들이 멋진 가구를 가지고 왔고 이어서 흑인과 백인 하인 군단이 들어와 곧 게더 골드씨가 도착할 것을 알렸다. 그는 해질 무렵 위풍당당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친구 어니스트는 예언대로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이 그토록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고향에 나타난다는데 크게 설레었다. 그는 아직 소년이었지만 그처럼 돈이 많은 게더 골드씨가 자비로운 천사가 되어 인간의 일을 큰바의 얼굴의 미소만큼 인자하고 온화하게 돌봐줄 방법이 1000가지는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니스트는 믿음과 희망에 차서 사람들 말이 진실이었음과 이제 산 절벽에 놀라운 얼굴을 꼭 빼닮은 인물을 보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소년이 언제나처럼 골짜기 위를 바라보며 큰바의 얼굴이
자기에게 미소로 응답해 준다고 상상하는 사이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구불구불한 길 위를 빠르게 다가왔다. 저기 온다! 그를 기다리며 모여섰던 사람들이 소리쳤다. 저기 위대한 게더 골드씨가 온다! 사두마차 한 대가 구비를 돌아 달려나왔다. 그 안에는 자신의 미다스 손으로 바꾸기라도 한 듯 피부가 노란 노인이 창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고 앉아 있었다. 좁은 이마에 눈은 작고 날카로웠으며 눈저 위는 주름이 가득하고 원래도 얇은 입술은 힘을 주고 있어서 더 얇아 보였다. 큰바위 얼굴 그대로야. 사람들이 소리쳤다. 똑같아. 예언은 사실이었어. 드디어 전설 속의 위인이 왔어. 어니스트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둘이 닮았다고 믿는데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길가에는 멀리서 온 거지노파와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달려오는 마차를 보자 손을 내밀고 구슬픈 목소리로 치근하게 자비를 구했다. 그러자 마차 창밖으로 노란 갈고리 손, 그토록 많은 불을 긁어모은 바로 그 손이 나오더니 땅 위로 구리 동전 몇 개를 떨어뜨렸다. 위대한 자의 이름은 게더 골드였지만 잔돈 떨이라는 뜻의 스케터 코퍼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열렬한 목소리로 환호했고 거기에는 그만큼 열렬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큰바위 얼굴 그대로야. 하지만 어니스트는 영악한 노인의 고약한 얼굴에서 서글픈 고개를 돌려 골짜기 위쪽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 장엄한 얼굴이 밀려드는 안개에 쌓여 저무는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든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나아졌다. 저 인자한 입은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은 올 것이다. 두려워 마라 어니스트. 그 사람은 올 것이다. 네, 나세니얼 호손이 짓고 고정화 선생이 옮긴 바다 출판사의 큰바위 얼굴,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명루진이었습니다.